책쟁이 여러분 안녕하세요. 책소리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설이라는 소설을 소개시켜 드려 볼까 하는데요. 소설이라는 소설은 작가, 편집자, 그리고 비평가, 독자 이 네 가지 시점에서 어떤 책 하나를 두고 이야기를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에요. 남태평양 이야기라는 작품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미국의 제임스 엘버트 위치너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약간 작가명이 생소하시죠? 작품은 한 40편 이상의 글이 있는데 한국에는 열린 책들에서 소설이라는 작품만 번역 출간이 된 상태라 가지고 우리는 이분의 작품을 많이 접할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.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네 가지 직업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작가, 편집자, 비평가, 독자 이 네 가지는 사실 이 작가 제임스 엘버트 위치너가 모두 다 경험했던 직업군이기는 해요. 그 역시도 당연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소설이라는 작품을 쓴 작가이고 그리고 편집자였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비평가 강의를 하는 비평가였고 그리고 뭐 책을 보는 독자일 테니까요. 책은 상하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. 상권에는 작가 루카스 요더라는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편집자인 이본 마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. 하권에는 비평가인 칼 스트라이버트 교수 이야기와 그리고 독자인 제인 갈런드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. 상권의 이야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보다는 좀 재미가 있었어요. 조금 그쪽에 좀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. 그들의 직업, 그들의 일, 이런 것들, 그리고 그들의 고충이랄까?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직접적인 당사자들, 그리고 학원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마케팅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마케팅적인 것보다는 이 책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재미있더라고요. 그래서 첫 번째 파트인 그 루카스 요더가 책을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루카스 요더라는 작가는 그 미국의 펜실베니아의 그 독일계 미국인이라고 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의 독일인이라고 하면은 쉽겠는데 루카스 요더는 그 독일인들만의 그 독특한 풍습, 문화, 뭐 역사, 문화, 뭐 언어 이런 것들을 조금 담은 그랜즐러 8부작이라는 시리즈를 이렇게 출간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미 네 권의 책이 특별히 주목을 받지 못하고 흥행이 되지 않은 채 이야기가 시작됐어요. 그리고 다섯 번째 책도 뭐 그렇게 그냥 흘러갔고, 그리고 출판사에서 굉장히 갈등을 해요. 이 작가를 계속 그 계약을 연장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, 그 편집자 이본 마멜이라는 여자가 자기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언젠가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가 봐요. 그래서 그와의 손절을 못하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주고 계속해서 그 작가에게 용기를 줘요. 당신은 할 수 있다. 당신은 유명한 작가가 될 수 있다. 좋은 작품을 쓰고 독자들에게 좋은 감명을 줄 수 있는 작가가 될 수 있다.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드디어 여섯 번째 작품에서 잭팟이 터지고 이거는 뭐 그냥 흥행 수준이 아니라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주문이 막 쇄도하기 시작해요. 그리고 막 각 국에서 막 편지도 막 그 팬 편지 같은 거 있잖아요. 팬레터 같은 것도 오고 그 막 순식간에 이 뭐랄까요? 유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지역에서 뭐 지역을 빛낸 인물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작품들까지 막 새로 막 제세를 찍게 되고 뭐 새롭게 막 여기저기 막 책이 막 그렇게 노출되고 유명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출판사도 당연히 이 작가로 인해서 뭐 부를 창출하고 진 것도 당연하지만 이 작가의 유명세 그리고 이 작가도 인세를 비롯한 많은 것들이 막 올라갔겠죠. 그리고 이런 출판사나 작가가 유명해지는 사이에 편집자는 어땠겠어요? 더 엄청난 명성을 또 얻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막 흘러가요. 세 번째 파트는 칼 스트라이버트라는 어떤
그 비평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이본 마멜은 그 자신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루카스 요더의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유능한 그런 어떤 그 인물이 그 작품에 대한 서평을 신문에 실어준다면 이 작품이 더 잘 될 거라고 판단했어요. 나름의 마케팅 전략이었죠. 우리가 책을 읽고 서평을 쓰는 것처럼 이 서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사서 볼 거니까 아마도 이본 마멜은 스트라이버트 교수가 좋은 서평을 써줄 것을 기대하고 요청을 했는데 칼 스트라이버트 교수가 그 이본 마멜에게 사실은 자기가 문학을 강의하는 교수이긴 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소설을 쓰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작품을 조금 평가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. 그래서 이본 마멜이 칼 스트라이버트의 작품을 보았지만 작품이 너무 별론 거예요. 그래서 당신은 강의에 대한 탁월한 재능은 있지만 글 쓰는 재능은 없다 라면서 이렇게 좀 약간은 혹독하게 작품을 출간하는 거를 좀 이렇게 꺼려해요. 그러자 칼 스트라이버트 교수가 이제 좀 기분이 나빴겠죠. 인간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봤을 때 그 루카스 요더를 존경하는 부분이 없진 않았겠지만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본 마멜의 그런 평가도 있었고 자신이 생각해도 자기 작품이 별론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런 심리적인 그런 질투심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그 비평가로서의 그 어떤 서평을 좀 좋지 않게 이거를 실어줘요. 그러니 그 루카스 요도 팬들과 뭐 편집자 이본 마멜이 기분이 나빠서 이제 좀 약간 결별하게 돼요. 뭐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 파트로 가면은 제인 갈런드 부인이라고 독자 입장에서의 이야기가 또 소개가 되는데요. 이 제인 갈런드는 그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에요. 그리고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딸이 교통사고로 죽고 그 손주가 있었어요. 티모시라고. 근데 이 티모시가 바로 칼 스트라이버트 교수의 제자였어요. 근데 이 아이도 또 글을 쓰는 거죠. 그 문학 쪽 그런 강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티모시라는 아이가 쓴 작품을 이본 마멜이 또 보고 완전히 막 매료돼요. 이거는 정말 작품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전도 유망한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. 작품을 출간해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되게 아주 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아주 이상한 형태로 살해를 당해요. 그래서 이 그 제인 갈런드 부인이 그 슬픔에 빠져서 거의 집에서 많이 이렇게 막 슬픔에 빠져 있다가 집에서 어느 날 책에 빠져서 막 책을 막 보게 되면서 고전도 보고 현대물도 보는데 어느 순간에 되게 굉장히 뭐라고 하죠? 신선하지 못하다. 이 운율이라든지 어떤 이런 문장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굉장히 식상하고 굉장히 막 이렇게 좀 회의감 같은 거 내가 왜 책을 읽는지 막 그런 생각이 들다가 문득 그 손주 티모시가 했던 말이 떠올라요. 티모시가 되게 경멸했던 그 롱펠로의 그 뭐랄까 단조로운 운율 요거가 그냥 그런 기법이 살짝씩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느끼면서 그 뭐랄까 되게 이 조금 같은 문장 같은 의미일지라도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굉장히 성숙된 그런 자세로서의 독자로 이렇게 좀 약간 변모하는 그런 내용을 살짝 이렇게 보여주거든요, 이 책에서.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뭐 결과적으로는 그 좀 사이가 안 좋았던 뭐 스트라이버트 교수하고의 또 이렇게 오해도 풀리고 화해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그 뭐 팬미팅 같은 거 작가 팬미팅 같은 걸 하면서 이 루카스 요더도 되게 좋은 모습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긴 하는데요. 루카스 요더의 그 파트를 읽을 때 제가 굉장히 와닿았던 문장이 몇 개가 있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려 보고 싶은데요.
작가의 입장이니까 그 루카스 요더가 이런 말을 해요. 어떻게 하면 독자로 하여금 내 작품에서 뭔가를 얻어내도록 하느냐. 이런 거를 고민해요. 루카스 요더라는 작가가. 이게 글을 쓰는 작가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? 저 요게 되게 의문이었어요. 왜냐면 저도 책을 보면서 이 작품을 왜 쓰신 걸까요? 이런 생각을 사실 할 때가 있긴 있거든요. 이런 작품을 왜 낸 걸까? 왜 출판한 걸까?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가지고,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면 굉장히 저는 존경할 것 같아요. 뭐 이런 문장이 저는 되게 와닿았고, 또 하나는 책이 세상에 나왔다가는 곧 날개 찍힌 새처럼 퍼덕거리다가 죽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. 저 이 문장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. 제가 이제 왜 친구들하고 책을 읽고 서평을 쓸 때 내가 만든 책인 것처럼, 내가 쓴 책인 것처럼 좀 이렇게 정성스럽게 서평을 좀 기록해보자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, 저 요 마음이 너무 와닿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, 예전부터도 이거를 실천했던 이유는 너무 알겠어가지고, 이 작가들의 마음이 너무 알겠어서 저는 조금 서평을 좀 성의 있게 기록하는 거를 저는 좀 추구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첫 번째 챕터인 그 루카스 요더 이야기에서 이본 마멜이 그 작가인 그 자기가 좋아하는, 자기가 지금 뒤치다꺼리 하고 있는 그 작가에게 해준 말인데요. 요런 말이 있어요. 어떤 책이 가치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책의 장점을 발견해서 책을 구입하고 또 나중에 가서는 이 작가가 다음번에는 무슨 책을 낼지 궁금한데? 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? 이게 편집자가 작가한테 한 말이잖아요. 근데, 요 문장 보면서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우리 경험이다라는 거를 저는 알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특정 책을 보고 이 책이 너무 좋으면 이 작가를 검색해서 이 작가가 썼던 작품들을 더 읽어보려는 그런 생각 누구나 하잖아요. 그것처럼 제임스 엘버트 위치너라는 이 작가, 소설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가 우리의 마음을 다 여기에다 이렇게 담아놨어요. 그리고 이본 마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던 두 번째 파트에 와, 정말 제가 너무 많이 웃었던 문장들이 몇 개가 나와요. 뭐냐면, 그 사서 한 명이 원고들, 그 출판사에 출간을 기다리는 원고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, 그 소설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그런 부분이 책에 실려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서가 이런 말을 이렇게 얘기해요. 이 모두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? 라고 물으니 이본 마멜이 이렇게 대답해요. 그럼 일어났었고 말고. 그런데 작가의 마음속에서야. 물론 내 마음속에도 일어난 거지. 그게 바로 소설이야. 서로의 꿈을 교환하는 것. 우리가 소설을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본 마멜이 그 사서에게 답변해 줄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. 그게 바로 소설이야. 서로의 꿈을 교환하는 것. 그러니까 있을 법한 이야기지만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거고, 간접 경험을 할 수도 있고, 옆에서 제3자 입장에서 지켜볼 때도 있는데, 그게 뭐 좋은 이야기든 나쁜 것이든 간에 이런 게 소설이라는 그런 어떤 문학을 통해서 그거를 교환하는 것 같은 느낌. 그런 문장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되게 웃겼던 문장은 뭐였냐면, 쓰레기산이라는 게 있어요. 이 키네틱 출판사에 한 하루에 들어오는 900개 정도의 그 원고들이 있는데 그 원고 900개 중에서 한 개 정도를 출간을 하는 모양이에요. 이 책 속에서는. 그러니까 다 읽지 못하는 그 작품들, 그거를 모아놓은 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거를 쓰레기산이라고 하고, 그러니까 이 쓰레기산이라는 이게 마음이 되게 막 아픈 거예요. 작가들이 진짜 몇 날, 며칠, 몇 달을 정말 심지어는 몇 년을 잠도 못 자고 썼을 이 작품들이 누군가에게 검토 한번 못 받아보고 이렇게 쓰레기산이라고 자기네들끼리 칭하는 그곳에 쌓여 있다가
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. 이게 너무 가슴이 좀 아팠고, 그리고 그 편집자로서의 자세에 대한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, 편집자가 해야 할 일은 엉터리 원고들이 출판사 바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. 와, 이거 너무 센 말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어떤 책을 발견해서 읽었는데 정말 책이 별로인 거예요. 내가 이 책을 읽기 위해 소비했던 금전적인 것, 시간적인 것, 뭐 육체적인 것, 이런 것들이 너무 아깝다고 여겨질 때 있긴 있잖아요. 근데 이런 책을 발견했을 때 그 어떤 제가 가졌던 기대감에 대한 배신감, 그런 것들을 느꼈을 때 이런 문장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. 이 편집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지? 이게 지금 좋다고 책이 출간이 됐을까? 뭐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있는데, 여기에 그런 문장이 있는 거예요. 그, 뭐랄까, 엉터리 원고들이 출판사 바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. 이거 되게 그 편집자가 편집자한테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센 말 같았는데, 사실은 조금 통쾌하기도 했어요. 어떤 출판사는 사실 회사의 규모 때문에 그 편집 부서를 두지 않는 출판사도 있어요. 요즘에는 뭐 1인 출판사도 있지만, 그들은 1인인 대신에 뭐 그러니까 뭐 편집을 전문으로 하고, 뭐 커버링을 전문으로 하고, 이렇게 다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책을 만들겠지만, 그런 것들조차 거치지 않는 출판사들도 있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출판업계 발전을 위해서 이런 데 조금, 예,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,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. 전반적으로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직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었어요. 어, 예를 들자면, 소신이라고 해도 되겠죠? 작가로서의 직, 작가로서의 소신, 편집자로서의 직, 편집자로서의 소신, 뭐, 이렇게, 뭐, 비평가도 마찬가지죠. 독자는 사실은 좀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왜냐면 독자는, 이 세 가지 직업하고는, 뭐랄까, 그러니까, 이 세 가지 직업은 그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, 그리고 책이 다 만들어 놓고 나서, 뭐 비평가는 양쪽에 좀 속하겠네요. 비평가하고 독자는 사실은 책이 만들어진 이후에 활동하는 사람들이고, 책이 나오기 전까지 활동하는 사람은 편집자와 그리고 작가잖아요. 이 네 개의 정말 책이라는 것을 두고 없어서는 안 될 그 요소들, 그 구성 요소들의 중요성,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역할, 그 사람들의 소신,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읽히는 그런 되게 독특한 작품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리고 좀 통쾌하기도 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,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문학이 도대체 뭘까?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이 제임스 앨버트 위치너라는 이 작가가 이 루카스 요더를 통해서 작가로서의 하고 싶었던 말, 그리고 이본 마메를 통해서 편집자로서 하고 싶었던 말들, 그리고 칼 스트라이버트 교수를 통해서 비평가로서의 그런 어떤 자기의 소신으로 하고 싶었던 말들, 그리고 갈런드 부인을 통한 그 독자로서의 그런 제임스 앨버트 위치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고스란히 여기에 담겨 있다고,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, 소설가의 시각에서 본 이 네 가지 이 직들, 이 소신들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혔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어쨌든 이 제임스 미치너라는 이 작가에 대해서 더 많은 작품이 읽고 싶어졌는데, 지금 현재는 제가 뭐 원서를 읽을 그런 주제는 못 되고, 그래서 좀 작품을 좀 기다려보고 싶어졌다. 이 책 속에서 나와 있던 작가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면 다른 작품이 또 기대가 되고, 또 다른 작품을 읽고 싶어지는 것처럼, 저는 이 작품이 너무 독특하고 재미있어서 이 작가의 다른 작품이 또 출간이 된다면 반드시 읽게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소설이라는 소설, 김영하 작가님이 추천했던 도서이기도 해요.
유명하신 분들, 그 훌륭한 작가님들이 그 추천하는 도서는 아마 이유가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. 제가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린 부분, 기억하셔가지고 이 책 재밌게, 흥미롭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퓰리처상 수상 작가니까 작품성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, 좀 희귀하고 좀 귀한 책이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추천드릴게요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도서로 또 다른 소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예예예예예예예예